차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수간호사 선생님들의 그 실체가 제 몸소 느껴집니다. 엄마 같은 수 선생님도 없어요. 신규 때 그럴 수 있어. 학생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근데 없어요. 언니 신입이 가기 그나마 쉬운 병원이나 과는 어디일까요? 쉬운 병원은 아무래도 작은 병원이 쉽겠죠, 대학병원보다는. 근데 처음부터 나는 쉬운 곳을 가는 거를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쉬운 데를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어려운 데 못 가요. 거기에 젖어 있거든. 그래서 쉬운 데에 있다가 어려운 데 가면은 견뎌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뜬금없는 얘기지만 작년에 졸업하고 아직까지 웨이팅 중인데 채용 취소될까봐 너무 불안해요. 지금이라도 종합병원 들어가서 일 시작해야겠죠? 아니 근데 이거 채용 취소시키면은 진짜 너무 싹퉁바가지 없는 거 아니야? 뽑아놓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완전 배나는 거잖아. 이거 좀 너무 못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양아치잖아. 채용 취소를 진짜 시켜? 약간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열받는데? 아니 해놓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뭐 취소시켜. 그럼 좀 열받지만 내가 또 다른 길을 찾겠는데 1년을 지금 기다리라고 해놓고 채용 취소 시키는 거는 완전 양아치지. 정신 차려. 성격 좋으신 수간호사 선생님이 계신 부서로 취업하고 싶어요. 첫 실습 갔다 오고 마음이 따뜻하게 왔어요. 그게 언니가 딱 얘기해줄게. 학생 때랑 그 신규 때는 있잖아, 수간호사 선생님이 되게 엄마 같고 되게 포근하고 되게 따뜻하고 뭔가 나를 보듬어 줄 것 같고 정말 그냥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딱 3년 차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수간호사 선생님들의 그 실체가 제 몸소 느껴집니다. 아 그래, 우리 엄마는 한 명이구나.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구나.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 없어. 이 세상엔 그런 건 없어요. 엄마 같은 수 선생님도 없어요. 신규 때 그럴 수 있어. 학생 때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근데 없어요. 진짜 저도 엄마 같다라고 느꼈는데 2, 3년차 선생님들은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2, 3년차 때부터 이제 엄마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5, 6년차 정도 지나가면 이제 약간 좀 반항을 좀 하고 8, 9년차가 되면 내가 그 수간호사 입장이 되어 있어. 실습할 때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 환자들이나 병원에 민폐 끼칠까봐 실수 안 하려고 약간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느낌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넘넘 얼어있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면 너무 얼어있지 않고 실습 마칠 수 있을까요? 근데 본인이 그런 성격이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얼어있으면 좀 어때? 실습생인데 지금 내가 환자를 담당해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 이럴 때 더 내 성격대로 돌다리 두들겨보는 느낌으로 침착하게 그렇게 일을 배워야죠. 진짜 내가 임상에서 이제 나가가지고 환자 한 명을 내 몫으로 맞아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 그때는 돌다리 두들겨 보고 싶어도 두들길 시간이 없거든. 그럼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야? 얼어있을 수도 없어.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드려 볼 수 있고 얼어있을 수 있을 때 실컷 얼고 두들겨 보고 그때 배우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내가 일을 할 때는 똑바로 해야지. 신규 2개월 차인데 너무 힘들고 죽고 싶어요. 내가 진짜 저 죽고 싶어요 저 5글자 안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내가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 버텨야 돼. 너무 힘들고 죽고 싶지. 나도 그랬었지. 이때는 뭐라고 위로를 해줘도 위로가 안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본인을 괴롭히면 안 돼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못하는 인간이야, 나는 간호사가 될 자격도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갈구는 순간 정말 답이 없어지거든요. 힘들어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응원해줘야 돼. 늘 그래야 돼요. 그래요. 많이 울어. 집에 와서 울 수 있으면 울고, 그리고 엄마나 아빠나 친구, 친한 친구,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지인한테 가서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울어요. 그렇게 풀어야지 어떡하겠어. 저는 좀 말을 안 하고 끙 알았었는데 그래서 더 힘들었었거든요. 그나마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신규로 이제 입사를 하면서 병원에서 저희 집이 3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사가지고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병원 근처에서 자취를 할 것이냐, 이제 그걸 가지고 조금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둘러봤는데 덜컥 집을 구하기보다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나을 것 같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550만 원인가 주고 마티즈를 한 대 이제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왕복 60km를 3교대 하면서 이제 출퇴근 해가지고 다녔었거든요. 지금 돌아보고 나서 그때
내가 만약에 집을 구해가지고 혼자 살았더라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엄마한테 막 울면서 힘들다 어쩐다 말을 했었던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 존재, 한 지붕 안에서 있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했었고, 그리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럴 때 어쨌거나 한마디 한마디 엄마랑 나누는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힐링이 됐었던 것 같아. 뭐 아까 말하다 만 거는 어떻게 출퇴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가족하고 지내고 계시다면 가족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숨기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하시고, 만약에 혼자 산다 그러면은 친구도 좀 만나고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지역 모임 같은 것도 좀 하고, 저는 그렇게 풀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울고 싶을 때 울고, 저는 그랬거든요.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속상하다고 얘기하면 엄마도 속상할까봐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결국은 쌓여가지고 어느 날 내가 폭탄을 터뜨렸지. 엄마한테 엄마 나 죽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막 펑펑 울었어. 엄마랑 둘이 끌어안고 울었었어. 무서워하는 선생님이 한 명 있었어요.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선생님이 있었어. 엄마 나는 이 선생님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선생님하고 같이 일하는 날 너무너무 무서워. 야 그래도 너는 다행인 줄 알아. 주 5일째 근무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내내 그 사람이랑 같이 한 공간에 같은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너는 그거에 비하면 행복한 줄 알아라 라고 엄마가 얘기를 했습니다. 참나. 그렇게 해서 저는 14년을 버텼습니다.